지금 ESS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이죠. 2018년에 지금 정점을 찍었는데 약 그 3.9기가와트/시 정도 이제 하면서 이제 세계 시장을 지금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0.2기가 정도로 거의 뭐 20분의 1 정도 규모로 지금 거의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국내 ESS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사 직전이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계분들을 만나 봐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지금 이런 그 ESS 산업 발전 전략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신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18년에 한 뭐 39억 불 정도 지금 그 정도 규모였었는데 지금 올해 한 152억 불 뭐 이 정도로서 지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년 가면은 한 395억 불 이 정도로 지금 큰 신장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지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발표된 그 발전 전략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국내 그 ESS 산업 활성화하는 방안들도 좀 들어 있고 지금 수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원 방안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업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그러니까 수출 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에 일단 1차로 한번 수출 그 기업들과 그 관련 그 기관들을 모시고 한번 1차로 분과 회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뭐 그때 뭐 많은 뭐 기대 어린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뭐 그걸 보게 되면은 이번 기회로 그 발판 삼아 가지고 저희 국내 ESS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그 국외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뭐 이렇게 그 글로벌 선두로서 어떤 그 글로벌 그 세계 ESS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퍼스트 무버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9시에 이제 ESS 관련 업계 이제 미팅을 좀 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도 이제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빨리 분과회의 하자. 막 이렇게 지금 좀 그런 의견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 미팅에 따르면 빨리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해서 뭔가 소개 성과를 얻고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산업발전 쪽에 산업육선 쪽에 좀 의견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니즈가 좀 크다. 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나름의 담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PD님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좀 이렇게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업계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업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용가용 ESS나 안정성 확보에 이제 그간 우리가 이제 집중을 많이 했는데 뭐 최근에 발표된 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ESS 활성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년에는 해소되는 다시 원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서 산업계에서 이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술개발 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뭐 시장 제도나 산업 육성, 그다음에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측면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개발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발전 전략에서 좀 중점적으로 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차 전기본,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11차 전기본에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런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력망이 사실 전력적으로 보면 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전원 믹스의 변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력망의 어떤 특수성 그런 거로 인해서 10차 전기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11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백업 설비로서 대규모 저장 설비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백업 설비 혹은 저장 장치를 쓸 수 있는 것이 리튬 전지하고 양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리튬 전지와 양수라고 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좋은 어떤 에너지 스토리지 기술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기술적이나 상업적인 약간 좀 대안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수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든지 입지 제약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산되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그 소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100% 해소되지 않는 그런 화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 이번 발전 전략에서는 많이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발전 전략에서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국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역량, 그다음에 산업 기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보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가능한 그런 비리튬계 전지, 그다음에 열과 기계 기반의 장주기 에너지 저장 기술들을 확보하는 전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 산업발전 전략을 같이 만들어 왔지만 그 전에 먼저 전력시장 정책적으로 먼저 전력수급 안정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가능성에 대비하는 스토리지 확보, 그 다음에 신산업 확충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전력 신시장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스토리지 산업 발전 전략이 사실 여러 가지 현황 점검,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비전, 분과별 어떤 알찬 계획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아마 시장 정책과 산업 정책이 아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시장 분과에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수익 모델 마련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 비전 전략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협조를 하고 노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그 발전 전략에 좀 많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그 배경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을 보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을 보면 사실 90% 이상이 그 리튬 전지 분야이고요. 알다시피 리튬 전지 분야 자체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여기가 지금 거의 이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EV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리튬 전지가 뭐 50% 상회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에너지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면 현재 22년, 23년 현재쯤에서 보면 한 15% 정도, 그러니까 ESS 산업 전체라기보다는 ESS에 들어가는 전지 공급 그런 측면에서는 한 15% 정도라고 그렇게 지금 통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향후 인산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로 개발되고 하면서 2036년까지는 현재 15%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전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앞에서 기술 개발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리튬계 전지라든지 열하고 기계 기반의 어떤 그런 스토리지 장치 기술들은 세계적으로도 지금 초기 상용화 단계이거나 혹은 파일럿 단계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빨리 선택해서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리튬계 ESS 부분, 그 부분의 시장도 상당 부분 확보가 가능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30% 이상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 발전 전략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TF 팀들과 이제 충분히 논의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정부 지원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2030년 그 전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장주기 6시간 이상의 어떤 장주기 에너지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는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계 기반이나 열 기반 같은 것도 충분히 경제성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R&D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어떤 지원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기계 산업에 대한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전소 건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열과 기계 기반의 어떤 그런 에너지 스토리 기술도 짧은 시간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수출 분과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목표가 36년 35% 글로벌 시장 35% 지금 달성이 지금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세계 시장 MS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20년 저희가 그러니까 배터리 ESS 시장 규모로 보면 한 뭐 55% 정도까지 지금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22년 보면은 지금 한 14.8%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6년 35%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숫자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 ESS 그 설비 지금 보유율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세계 뭐 4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뭐 세계 시장을 이렇게 선도했던 뭐 경험이 뭐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올해 이런 이제 발전 전략도 지금 발표가 됐고 저희 뭐 일단 사계 분과가 지금 노력을 한다면 여기 보게 되면은 진짜 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만한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지금 아주 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지원해야 될까 하는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수출 분과에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크게 한 4-5가지 이 정도로 해서 뭐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단은 그 국내 시장 그 제도약이 지금 뭐 절실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가서 어차피 싸우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어떤 뭐 실증이라든지 뭐 검증 제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 대기업은 물론이고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수출을 하려고 그래도 그 사이트에 가서 지금 저희가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들도 ESS 관련한 기술력이라든지 제품력 이런 거는 다 자신이 있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지금 국내에서는 그런 지금 산업이 지금 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사이트에서 지금 뭐 설치를 좀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개통에 물렸을 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증을 해봐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내 시장 제도약이 지금 무엇보다 이제 좀 필요하다 느끼고 있고 그 두 번째로는 그 현재 그 ESS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설비 구축 중심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 ESS 그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다양화해서 서비스화가 되는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그 물론 당연히 그 전력 시장 쪽에 그 연계된 그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나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서비스와 그러니까 ESS는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냥 설비만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시장들은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ESS 그 전주기에 대한 어떤 지원 체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저희가 ESS 관련된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뭐 제조 생산 그다음에 뭐 구축 운영 사후 관리 이런 뭐 ESS 관련해 가지고 전 주기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전 과정에서 좀 저희가 좀 촘촘히 과정별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관련한 어떤 뭐 금융기관이나 어떤 이런 그 유관기관들이 기업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일단 그 대외적인 뭐 홍보도 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그 명성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저희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올라섰다라는 거를 뭐 외국의 그 세계 시장에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K 컨퍼런스나 어떤 뭐 K 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좀 홍보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제품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우수한 제품들도 있고 아까 뭐 안정욱 PD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뭐 다양한 지금 뭐 중장주기 뭐 이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도 지금 널리 좀 세계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36년 35%뭐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두 분 저기 그 분과위원장님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뭐 저희도 뭐 전반적으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뭐 기업의 투자가 같이 잘 이루어진다면 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뭐 중국 기업들한테 뭐 밀리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소 좀 침체되어 있던 것들은 내년부터 좀 더 도약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다가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관련 법령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기업들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규제 완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금융적인 지원, 뭐 예를 들어 뭐 융자 지원이나 아니면 금융 모델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한다면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공단은 뭐 산업육상 분과에서 기업들의 보이스를 다시 한번 청취하고 같이 네트워킹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 판단을 해도 사실 저희 나라는 이제 과거에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FR형 ESS 그리고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를 거쳐가지고 사실은 에너지 쪽에 ESS를 통해서 지금 현재 모빌리티에 대한 3원계 중심에 있어서 세계 선두권을 형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에너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장주기형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제 도전과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과거에 했던 어떤 성공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홍보, 그 다음에 금융 지원, 수출 연계 촉진 이런 걸 한다면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 시장 제도약 관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어떤 수익 모델, 트랙 레코드 확보, 그 다음에 국내 산업과의 어떤 연계성에 대한 종합적인 반영 고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면 뭐 국가 정책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ESS 산업에 대한 그 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18년 이후에 뭐 계속 너무 급격히 지금 줄었기 때문에 그 웬만한 업체들은 지금 정리가 지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ESS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제품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국내에서 뭐 이거를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그런 기회가 조금 없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제일 지금 부족하게 느끼는 게 정보력 부족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도 뭐 일부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시장에 대한 뭐 정보가 뭐 너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뭐 나중에 뭐 일단 뭐 다른 뭐 질문이 나오면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특히 뭐 정보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 수출을 하기 위한 뭐 어떤 뭐 부대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험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만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 뭐 중소기업들이 뭐 기술이나 제품력 쪽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마디 좀 보완을 드리거나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중소기업에 있어서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대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최근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업화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조속히 상업화 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뒤지고 있다고 보는 나스, 나트륨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한전에 있어서의 어떤 한전 전력연구원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사실 인위적으로 국가가 지나치게 중소기업 위주만 같이 협력을 하게 만들어서 사실 지속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추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중소기업 위주로 가기보다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서로 역할 분담하에서 진짜 국가 총력전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 좀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나온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사실은 실제 성과 중심으로 재편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이번에 제시된 전략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실 화재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위축시켰을 거고요. 훨씬 더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지원 제도가 단계적으로 모든 게 일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연계형에 대해서 지원 제도가 폐기가 됐고, 그 다음에 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주파수용 보조 서비스 그것도 시행이 중단됐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어떤 지원 제도는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순수하게 지금 전력시장에서 화력 발전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가격 제도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전략에 그런 것들을 잘 지적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수익 모델, 안정적인 수익 기반 조성이나 사업 기반 조성 이 부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주춤하는 부분도 그게 제일 결정적인 원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할 때 2018년 정도에 피크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 특히 리튬 전지 ESS 시장에 뭐 3분의 1을 차지하니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갑작스럽게 그 정책 지원에 따라서 큰 것도 사실이지만, 해외 시장은 그때만 해도 아직도 그렇게 좀 폭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해외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최근에 22년, 23년이 계속 새로운 신기록을 갱신할 만큼 지금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의 보급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물론 미국 같으면 IRA 같은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아지고 본격적으로 많아지고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드라이브 되면서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ESS가 필요한 시장인데 반해서, 우리는 약간 그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금 빨리 그 시장을 만들었다가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없으니까 중단되고, 그게 또 불행스럽게도 화재 사고까지 겹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시장이 이제 도래되는 시장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게다가 특히 이제 중국의 인산철 전지 같은 것들도 이제 해외로 빠져나오기 시작한 이런 것들이 결국 해외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지금부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화재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화재가 가장 이제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조치가 들어갔죠. SOC를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 규제 조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뭐 그러면은 사실은 ESS 설치하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경제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경제성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원 정책도 줄어들고 불난다고 그러고 SOC도 제한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시장이 그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발전 전략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시장에 조금 이거를 그 보강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짜 심도 있게 그렇게 논의가 돼서 그런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으로 정책 일몰과 화재, 예,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은 상태죠. 그나마 이제 대기업들은 지금 아까 안 PD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는 이제 지금 ESS 시장이 지금 개화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해외 뭐 현지 공장 설립이라든지 뭐 지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그 해외 기업에 대한 그 현지 지역 뭐 인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그 ESS 산업이 수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조금 이제 지금 많이 지금 그 일단 기대가 많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뭐 지금 거의 뭐 그런 뭐 제도약을 위한 뭐 움직임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저희가 저희 수출 분과에서도 그렇고 대기업은 물론이지만 대기업도 이제 조금 뭐 계속 이제 갈수록 좀 상황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그렇지만 국내
시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도 시켜서 중소기업도 조금 일단은 내실을 기한 뒤에 뭐 밖에 나가서 싸우든지 해야 될 텐데 워낙 지금 국내에서 지금 뭐 발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해외는 지금 뭐 이렇게 꿈도 못 꾸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뭐 피크 전력 저감 ESS라든지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뭐 설치나 뭐 실적이 거의 뭐 전무한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맥락 선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그 산업부하고 2달 전에 저장전기 판매 사업 토론회를 이제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이 말씀을 하셔요. 아, 이거라도 나와서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모델에 대한 적용, 지금 거래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시장 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해서 앞으로 뭐 독립형, 뭐 이동형, 뭐 이런 그 새로운 그 ESS의 그 모델들, 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활성화를 해 나간다면 좀 다시 한번 좀 그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사실 저희들이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 제도에 자율적으로 맡겨놨던 거를 명확한 어떤 옥션 제도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하나는 좀 이 자리에서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게 그런 부분이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비가격 지표로 해가지고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이제 시행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경제성 위주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배터리 유형에 대한 다양화 이 부분이 아마 이유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임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볼 때도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대기업 위주로 좀 들어온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어떤 국내의 밸류체인상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좀 잘 되도록 저희들이 평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에 관련돼서 약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에너지스토리지 산업발전 전략에도 나와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스토리지가 크게 보면 세 개의 어떤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C&I라고 하는 상업용, 산업용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레지던셜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시장은 유틸리티급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주도에서 열리는 장기중앙 계약 시장 이런 것도 대부분 유틸리티급이다 보니까 유틸리티급으로 대규모로 갔을 때는 결국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나 혹은 재무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좀 쉽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C&I 영역은 사실 그렇게 향후에도 커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상업용, 산업용 부분에서는. 물론 국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마 저는 가정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나 호주처럼 전기요금이 높고 또 가정용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결국은 전력을 싸게 공급받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플러스 가정용 ESS 이것이 확실한 솔루션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그런 게 그게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려면 공급망이라든지 AS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힘들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지금 내수 시장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내수 시장에서 좀 판이 커지면 대기업 플러스 중소 중견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뭔가 좀 먹거리가 생기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용 말씀하셔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ESS 보급 지원 사업 뭐 사업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거를 그 금년도 사업 아마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세팅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가정용의 제주도에 이렇게 시범 설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도 한번 해보고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실시간 시장과의 어떤 연계성은 사실은 이제 저희 거래소가 추진한 게 두 가지 타입이었습니다. 이제 대규모 유틸리티급에 대해서 개통 안정화로 하거나 혹은 개통 건설의 대체용으로 하는 거에 이제 장주기에 대해서
장기 계약으로 옥션으로 하는 방식이었고, 금방 이제 질의하신 사항은 이제 현물 시장에 다른 일반 화력 발전기처럼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입찰하게 하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 스토리지도 단독으로 입찰하거나 또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입찰하거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다 이제 아우르고 있는 제도가, 이러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 스토리지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태양광 주택용뿐만 아니라 지금 개통용에 있어서도 태양광과 연계하는 스토리지는 거의 필수적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일단 저희들 현물 시장 차원 내에서 일단 어떤 일부의 태양광과 연계한 스토리지를 설치한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좀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발전기에 주고 있는 뭐 용량용음이라는 확정급에 대한 걸 좀 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이제 제주도와 같이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격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으면 전기는 항상 뭐 공급이 수요보다 모자라는 만큼 똑같이 해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극렬히 반대하시지만 사실은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기술 대안인 어떤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이 충전을 통해서 저절로 수급을 해소하고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좀 저희는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충분한 수익 모델이 되느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지 유형이나 타입은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진행을 해가면서 저희들 아마 계속 개선이라든지 강화 방안을 좀 계속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제주도가 그나마 재생의 출력 제한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지속 기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기술 쪽은 우리 에기평에서 훨씬 더 잘 알겠지만 볼 때 현재 리튬 계열은 좀 저장 기간은 짧지만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른 파워가 강한 이런 쪽에 좀 적합하고, 오히려 이제 속도는 느리더라도 저장 능력이 많은 거는 현재 기술 개발이 상업화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 바나듐의 흐름 전지라든지 뭐 나트륨 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재생에너지 한 보급한 수준,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리튬 계열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려고 그러면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아마 리튬에 있어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나중에 어떤 샌드얼론한 옥션에 있어서도 현재 제주도에서 4시간짜리를 했지만 본계통에 들어올 때는 한 6시간 이미 10차 정기분에 그렇게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장주기의 어떤 포트폴리오 양들이 늘어나게 될 걸로 좀 예상하고 있고, 그랬을 때는 이제 기술 개발하고 맞춰서 어떤 리튬 계열을 벗어난 비리튬 계열에 대한 어떤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물론 당연히 현재로서는 가장 뭐 경제성이 좋다는 양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들어올 거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 쪽에 있어서 이제 어차피 당위성이 있는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지만 제주라든지 호남권이라든지 경남권 일부라든지 이미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구시로 너무 보급이 많은 지역은 일단 전체 수급 측면에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유틸리티 급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개통 안정화, 수급 안정화 차원으로 먼저 좀 추진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이나 호주, 미국 이런 데에 있어서의 가정용, 소위 말하는 가정용에 대한 어떤 PV나 ESS 세트 이런 게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데 근본적인 모든 문제점은 전기요금 문제 같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웬만큼은 전기요금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나머지 지원을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한창 안 좋았던, 그리고 국제 연료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22년 기준으로 본다면 유럽의 전기 요금이 거의 700원에서 800원을 다닐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1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는 120원인데 다른 나라는 여전히 500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태생적으로 가정용이라든지 요금 기반으로 갈 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보조한다 그래도 너무 천문학적인 보조 뭐 이런 상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서 그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전 전략에도 약간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탄소 중립을
목표를 하고 있지만 그 목표를 얼만큼 빨리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차이가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그 각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력망 상황이라든지 전기 요금 제도 이 상황도 일단 다르고요.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산업적 기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튬 전지 같으면 중국, 한국, 일본이 주로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는 거의 기술이 없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양수 같은 기술들이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묻혀 있다시피 한 기술들이 최근에 와서 다시 그것이 부각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약간의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은 약간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P2G 기술에 많이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했고, 그죠? 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가 돼 있어서 에너지 수급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풍력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과잉한 어떤 전력들을 계속 옛날에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이 불편스럽다 보니까 대용량을 좀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리튬 전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독일이 기계 기반 강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피추를 해야겠다. 이게 그런 부분이 아마 저는 오히려 맞는 어떤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액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독일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일치는 이런 게 팩트이거든요. 근데 전지 기술로 보면 우리가 독일에 질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네, 그런 측면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도 상황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전지 산업이 뭐 되게 발전돼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반해서 미국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죠. 2040년인가까지는 뭐 완전히 뭐 신재생에너지 공급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일단 제시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필요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역량, 산업 기반은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혹은 세대 지원 이런 걸 통해서 해외 기술들이 빨리 국내 미국 현지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IRA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케이스가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를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 일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에서보다는 거기에서 추가적인 R&D 투자나 상용화 설비 투자를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계 시장을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오히려 지금 이 시장은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전지 시장 그런 쪽에 좀 집중하는 대신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스 전지라든지 플로우 배터리, 그다음에 일본이 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수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지 믹스를 달성하고 그 시장을 보고 있는 이런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오로지 리튬이온 전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우리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의존성이 또 높은 국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좀 그래서 내용을 좀 요약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가 그리고 경쟁력이 있고 또 빠르게 상용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양수 같은 설비 지금 9차, 10차, 11차에 계속 양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주기기는 여전히 국산화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히려 일본은 양수에 대한 기술들은 상당히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좀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저기 업체를 한 군데 이제 방문한 적이 한 몇 년 전에 있는데 그거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엠발라라고 이제 하는 업체 있어요. 이제 각 이제 그 VPP 이제 기술 할 때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 업체이기도 한데 엠발라가 이제 에너지 이제 밸런싱이라는 줄임말로 이제 엠발라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매각돼 가지고 M&A가 됐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DR로 시작해서 이제 시작한 회사였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기술 서비스 이제 플랫폼 회사인데도 이제 어떤 이제 기술 서비스까지 하는데 DR 그다음에 태양광 ESS까지 이렇게 이제 콤비네이션을 자원 콤비네이션을 시켜 가지고 뭐 도매 시장이 됐던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됐던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기승전 마지막은 ESS로 정리한다.
예, 과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ESS로 정리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도매 시장도 뭐 보조 서비스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유틸리티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 옵션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뭐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까 우리 옥 수장님이 요금 말씀도 하셨지만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제 워킹 가능한 것이 이제 되려면 전력 그 개통적인 문제, 전력 시장적인 문제, 그다음에 한전이 이제 그 소매 시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ESS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그 과거에 어쩌면 2000년대 초반에 그 수요 관리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분산화의 그 시대에 이제 도래해 오고 있는데 정부나 아니면 우리 이제 그 공공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하고 노력하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해외 사례에 비춰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보겠습니다. 심지어 뭐 DR까지 이렇게 묶어서 걔네들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소규모 시장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자원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되고 뭐 경제성 얘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경제성 또 얘기 또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둘째 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또 관심 가지고 좀 개발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좀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사실 지금에 있어서의 ESS 동향은 저는 단축이 적어도 리튬 계열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왔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 게임은 사실 단축이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경쟁하고 있는 건 장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도 단축이가 자기들 늦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따라서 타겟 시장은 당연히 이제 장축이 위주로 그쪽으로 타겟을 맞추고 있고 우리가 주춤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후발 국가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경각심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열려 있는 부분은 장주기용 어떤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지라든지 신기술이 맞는 것 같아요. 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이제 발전사들 준비한 상황을 보면 너무 국산 안 돼 있고 거기에 글로벌리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한 두세 개가 아예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도전도 어렵고 오히려 설치하고 싶어서도 뭐 우리 반도체를 할 때 EUV 할 때는 네덜란드 회사에 가야 되는 것처럼 가변형 양수 그거 하는 게 가변속 양수를 위해서 다 전 세계에서 줄 서 가지고 얘들이 배급 줄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양수가 다시 각광받다 보니 그리고 다들 준비를 안 해오다 보니 이런 상황을 도래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부터의 어떤 장주기 스토리 전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말씀하셨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장주기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는 건 맞긴 하지만 사용 후 배터리라든지 버이투지라든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서 등용성한 다양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서비스 모형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축이 서로 다른 어떤 기술 개발, 다른 어떤 시장 제도나 모델 이런 거를 따로따로 가져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모습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